나이가 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고 계란이나 고기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손발에 힘이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고 삶의 활력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지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보충제를 먹고 음식을 잘 챙겨 드셔도 근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처음에는 단순히 고기나 계란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은 유지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단백질 섭취량과 실제 근육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환자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에 붙는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기관의 변화, 위산과 효소의 감소,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 72세 박순례 어르신은 오랫동안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셨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으셔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흡수율이 좋은 식품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 단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평소 밥을 잘 챙겨 드셨지만 정작 혈중 단백질 지표가 낮아 만성 피로와 근력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재구성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한 결과 2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몸은 여전히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근육 감소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근력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 자체보다도 소화와 흡수 과정을 고려한 섭취 방법이 핵심이 됩니다. 이 점을 깨닫고 나서 저의 진료 방식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에게 단순히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권하기보다 그것이 몸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조건이 맞아야 실제 근육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지도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세포 단위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3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라 잘 느끼지 못하지만 60대에 이르면 이미 30대 시절의 근육량에서 약 70%만 남게 됩니다. 즉,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어느 순간 체력과 기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은 움직임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와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찌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육을 만드는 원재료 자체가 부족할 경우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건축 자재가 부족한데 아무리 설계도를 잘 짜고 인부들이 열심히 일해도 집을 완성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의 건축 자재는 바로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 합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으로 쓰이는 양은 훨씬 적습니다. 결국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식단에서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들어서면 운동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근육은 스스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자극과 함께 올바른 영양 공급이 있어야만 건강한 근육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조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육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저장 창고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필요할 때 에너지로 바뀌어 쓰일 수 있도록 보관하는 역할을 하지요.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있어야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또 면역력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과 신호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감염에 강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나아가 근육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여 뼈와 장기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기관이 아니라 건강 전반을 조율하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낼까요? 첫째, 보행 능력이 약화됩니다. 5분이면 가던 거리를 10분 걸려야 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더딥니다. 셋째, 상처 회복이 늦어집니다.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넷째, 만성 피로가 나타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74세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늘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분석해 보니 탄수화물은 충분했지만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겉보기에 식사를 잘하셨지만 실제로 근육에는 필요한 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한 뒤에는 2달 만에 피로감이 줄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처럼 근육은 눈에 보이는 힘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센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도 먹고 계란도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단순히 먹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는 흡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를 돕는 효소의 양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데 그 양이 줄어들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절반 이상은 소화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섭취한 단백질의 약 80% 이상이 흡수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는 충분히 근육 합성에 쓰였지만 노년기에는 절반만 근육으로 전달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30대의 계란 2개를 먹으면 거의 모두가 근육 재료로 쓰이지만 70대에는 그중 절반가량만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분명히 먹고 있는데도 여전히 근육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나이가 들면 장내 환경도 변합니다. 소화력이 약해지고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분해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처럼 소화가 오래 걸리는 단백질은 흡수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이 실제로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 성인은 보통 체중 1kg당 1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육 손실을 막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환산하면 무려 12개에 해당하는 양이지요. 현실적으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드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 그리고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과 흡수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효소가 줄어들고 장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근육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맞춤형 식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들면 단백질의 흡수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맞는 단백질을 고를 때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근육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저는 그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단단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풍부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려 있거나 쉽게 분해되는 식품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근육 합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황태나 두유 같은 음식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칼슘,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어서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시멘트와 철근에 해당하는 보조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고, 칼슘은 근육 수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이런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고르면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도 단백질 보충제만 드셨을 때는 큰 변화를 못 느끼다가 아연과 칼슘을 함께 보충한 뒤에는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꾸준히 섭취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이후에도 생활 습관처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가격이 부담된다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고가의 단백질 보충제를 잠시 드셨다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금세 중단하곤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식품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시니어 맞춤 단백질은 1. 소화가 잘 되고 1. 보조 영양소가 함께하며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진정한 의미의 근육 재료가 되어 건강한 노후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라고 하면 국물 내는 재료나 값비싼 해산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새우는 사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 보물입니다. 건새우 한 줌, 약 20g에는 계란 3개에 해당하는 15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백질이 더욱 농축되고, 동시에 칼슘과 아연도 함께 5배에서 10배까지 농축됩니다. 즉, 작은 양만 먹어도 고기나 계란보다 훨씬 강력한 영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그 아미노산을 실제 근육세포에 붙여주는 과정에서 아연이 핵심적인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만약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단백질과 아연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효율적인 근육 재료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새우는 가격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충제 한 통을 사는 비용으로 한 달치 건새우를 구입할 수 있고, 국이나 볶음, 무침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해 식탁에서 질리지 않게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을 수 있는가인데, 건새우는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이성순 어르신은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보행 속도도 많이 느려지셨습니다. 그런데 건새우를 2개월 동안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신 후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본인도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과 면역력도 함께 개선되는 삼박자 효과를 경험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건새우는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보물입니다. 경제적이고 흡수율이 뛰어나며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갖추고 있어 노년기 근육 건강에 최적의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포를 해장국 재료 정도로만 여기지만 사실 황태는 노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황태는 겨울철의 강한 추위 속에서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하며 건조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 덕분에 단백질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려 소화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지요. 일반 생선을 소화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면 황태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소화가 끝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단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황태의 단백질 함량과 질입니다. 백지 기준으로 약 79, 85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 소고기, 살코기의 4배 가까이,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게다가 지방이 거의 없어 섭취한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 합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황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 근육뿐 아니라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해장국의 재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가 바로 이 풍부한 아미노산과 영양소 덕분입니다. 황태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합니다. 이는 눈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부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또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군이 고르게 들어있어 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흔한 만성 피로, 잦은 눈의 피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영양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불안정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시고 3주 정도가 지나자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하루를 시작할 때의 활력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근육 건강뿐 아니라 전신의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준 것이지요. 황태포는 경제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태 한 마리만으로 국, 반찬, 무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 한 주 동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먹기에도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어 노년기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검은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영양이 뛰어나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검은 콩 100g에는 약 4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일반 콩보다 많고 두부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검은 콩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약 40%를 차지해 동물성 단백질에 가까운 완전 단백질의 성격을 가집니다. 덕분에 근육 합성 효율이 높고 노년기에도 부족함 없는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그러나 검은 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 함량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검은 껍질 속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나이가 들며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와 노화 현상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검은 콩은 혈관을 맑게 하고 기를 터주어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실제 임상 경험에서도 검은 콩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78세 기영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달이 무거움으로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꾸준히 검은 콩밥과 검은 콩차를 섭취한 결과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안정되었고 다리에 힘이 붙으면서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어르신은 예전보다 걸음걸이가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혈압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활력이 회복된 것이지요. 검은 콩은 또한 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문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의 색소 성분이 망막을 보호하고 시야를 맑게 만들어 노안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검은 콩 한 가지로 근육, 혈관, 눈 건강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곡물, 검은 콩은 그 이름 그대로 노년기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꾸준히 밥상에 올린다면 비싼 보충제 없이도 근육과 활력을 되찾는 데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근육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혼자 작동하지 않고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보조 영양소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좋은 궁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건새우의 풍부한 칼슘은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덕분에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건새우 시금치 볶음 한 접시만으로도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황태와 무는 찰떡궁합입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황태의 단백질이 훨씬 잘 분해되어 몸속에서 빠르게 활용됩니다. 그래서 예부터 황태무국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지요. 세 번째로 검은 콩과 들기름의 만남도 특별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 항염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시키고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검은 콩나물에 들기름을 살짝 두른 무침만으로도 강력한 항산화 식단이 완성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조합도 있습니다. 의외로 두부와 시금치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자주 드신다면 오히려 칼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짠 콩조림도 주의해야 합니다. 콩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지만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을 늘려 뼈와 근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과 카페인의 동시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단백질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한 30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근육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품궁합을 아는 것, 그것이 단백질을 진짜 근육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노년기에 근육을 되살리려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는 몸을 적응시키고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단계로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단백질 흡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태는 단백질 구조가 풀려 있어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무와 대파를 함께 넣어 끓이면 소화 효소와 비타민이 더해져 단백질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부터 몸에 가벼운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권합니다. 흰쌀밥에 검은 콩을 3밀 비율로 섞어 지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검은 콩의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처럼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먹으면 흡수된 영양소가 근육 합성에 바로 쓰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요리를 한 가지씩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새우 볶음, 건새우 무침, 혹은 건새우를 넣은 국 등으로 변화를 주면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연과 칼슘까지 공급해 주어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삼박자 효과를 냅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밤새 근육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천 후 체감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차쯤 되면 먼저 소화가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던 속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10일 차가 되면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는 단백질이 실제 근육으로 전달되어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주는 화려한 변화보다는 몸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컨디션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근육 합성을 촉진할 준비가 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 몸이 단백질 식단에 적응하고 기초 체력이 회복되었다면 두 번째 주는 근육 합성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단계입니다. 식단의 농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영양소의 조합을 강화하여 체감 변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황태죽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단백질 농도가 높아 위가 약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을 곁들이면 미네랄과 요오드가 더해져 갑상선 기능을 돕고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아침에 이처럼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점심은 검은콩 두유 또는 검은콩밥 강화 버전을 추천합니다. 두유 형태로 섭취하면 단백질이 이미 액체 상태로 분해되어 흡수가 빠르고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밥으로 드실 때는 검은콩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이때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즉각적으로 활용됩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요리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단순한 볶음에서 나아가
건새우전을 부치거나 들기름을 곁들여 볶음 요리로 드시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즐기면서 영양소 흡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는 건새우의 아연과 만나 항염 효과를 배가시키고 근육 회복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를 집중 공급하면 밤사이 근육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14일 차에 나타나는 극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크게 줄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칩니다. 보행 속도도 확연히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스스로 체감합니다. 무엇보다도 표정과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있게 작용하면서 기분도 안정되고 생활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주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10년 전 체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약국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차려지는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고가의 보충제나 복잡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새우, 황태, 검은콩 같은 식품만 제대로 챙겨도 몸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근육 감소는 막을 수 있고 10년 전 체력을 되찾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 다시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계단 오르기를 두려워하던 분이 손잡이 없이 올라가며 환하게 웃기도 하셨습니다. 혈압약과 피로에 지쳐있던 분들은 이제야 다시 살맛이 난다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밥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새우 한 줌, 황태 한 토막, 검은 콩밥 한 그릇이 바로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회복도 빨라집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워줄 영양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밥상 위 작은 변화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10년 젊어진 몸과 마음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